IoT 응용. 이 시간에는 IoT 응용에 대한 IoT 응용 수업에 대해서 그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리고 성적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강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것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진호입니다. 유진호고, 그리고 본부동 11층 13호에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 방으로 오시면은 이제 저랑 대화를 만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상담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IoT 응용 수업은 선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학년 학생들이 수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IoT 응용이 라즈베리파이 상에서 수행되는 어떤 센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전 과정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라즈베리파이에 있는 운영체제, 라즈비안이라고 합니다. 라즈비안. 그것이 리눅스 운영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눅스 운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리눅스는 유닉스의 한, 베리에이션입니다. 베리에이션 변종이죠. 그래서 유닉스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사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응용 수업을 들으려면 실제로 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해 본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ls 명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명령들이 있는데, 이런 명령들에 익숙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들 뿐만 아니라 에디터, 툴,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닉스 시스템을 한 번 정도 들었다면 많이 잊었어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하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유닉스 시스템을 한번 수강했다면 이제 시스템을 접근하는 걸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 언어 정도는 한 사람, 그러니까 언어의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 수업은 파이썬으로 진행이 됩니다. 파이썬으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파이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C로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을 갖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AI 그쪽에 연관해서 파이썬에 대한 공부를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IoT 응용도 파이썬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좀 익히기에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파이썬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IoT 스마트 서버를 이용한 클라우드 구축 및 활용, 용자가 빠졌네요. 이라는 교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색 박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센서들이 있고, 그리고 라즈베리파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파이하고 센서 킷으로 구성된 키트입니다. 키트.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거를 활용해서 실험을 하고, 또 이제 제가 문제를 내주면 퀴즈도 풀고, 그리고 끝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시나리오에 의해서 어떤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책을 구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책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대여를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부분을 미리 공부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배포하는 PPT만으로도 아마 여러분들 수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 구성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우리 수업은
이렇게 이제 4시간짜리인데 앞에 3시간이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 2주는 이제 다르게 수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 이제 오프라인이고, 여기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제가 올려놓은 강의를, 따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간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예제를 수행합니다. 이때, 예제는 제가, 저랑 같이 여러분이 이제 그 예제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의하고 예제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잘 따라오고 그리고 흥미가 많이 있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퀴즈 형식으로 해서 제가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구현하는 보통 수업 시간은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강의, 예제, 퀴즈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 말에는 여러분들 상태를 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할 텐데, 실제로 이 교과목은 PBL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BL 강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PBL은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가 부족하거나 공부가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이제 따라오기에 또 이제 바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했던 사람들은 또 이거를 굉장히 이제 쉽게 하겠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 뭐 중간인 사람, 그리고 이제 잘 경험을 안 해본 사람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요거를 잘 그 밸런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키트가 지금 20세트가 있습니다. 20세트. 근데 지금 현재 20세트가 있는데 이게 항상 가능하진 않고, 그래서 한 18세트 정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강생이 이제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걸로 나눕니다. 수강생 수가 만약에 40명이었다. 그러면 이제 18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이제 비슷하게 될 텐데, 그러면 2명이 한 조거나 어떤 조는 3명이 한 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습은 이렇게 팀별로 하게 됩니다. 팀별로 세트를 하나씩 구비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강생들이 많다면요. 그리고 수강생들이 많으면 제가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진도도 좀 느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팀 구성을 해야 됩니다. 팀 구성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환경은 IoT 스마트 서버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세트 18개의 세트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컴퓨터실이니까 이제 PC가 있겠죠. 그 얘를 랜으로 연결해서 그 클로스 라인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랜인데 이제 그 환경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랜은 이렇게 허브가 있고요. 여러 개의 컴퓨터가 이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 컴퓨터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할 수가 있죠. 이 허브를 통해서 여기서 보내면 이쪽으로 주어서 받고 해서 이제 통신할 수가 있죠. 또는 이 외부에 컴퓨터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통신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조건은 뭐냐면 이 내에서 IP 어드레스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얻어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만약에 이렇게 컴퓨터가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 우리 스마트 서버 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체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거든요. 그러면 랜으로 여기 이렇게 직접 연결합니다. 이 랜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랜선을 열어보셨습니까? 랜선을 열어보면 그 안에 8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4, 5, 6이죠. 6번. 이게 이 1, 2, 3, 6이 2개는 TX고
트랜스미터, 전송하는 라인이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TX고 두 개가 리시버입니다. RX.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터넷을 물리면 이 허브 쪽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이 컴퓨터를 연결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TX로 보내면 인터넷 라인에서 허브에서는 RX로 받아줘야 되겠죠? 리시브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내는데 그쪽에서 또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RX인데 그럼 이쪽 허브는 여기서 이제 보내줘야 되겠죠. 이렇게 TX로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접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허브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만약에 이쪽에도 이제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쪽에도 컴퓨터를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고요. 이쪽에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이게 여러분 컴퓨터라고 생각합시다. 어차피 허브에 물리는 걸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컴퓨터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라즈베리 파이예요. 근데 이 네트워크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똑같은 라인 구성이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TX-RX가 위상이 같아요. 그럼 통신이 안 되겠죠. 그냥 연결하면 통신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TX는 TX까지 붙고 RX는 RX끼리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받아야 되는데 얘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둘 다 기다리네요. 얘는 둘 다 보내고 있고요. 그럼 이제 통신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안 하고요. 이 라인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TX는 RX로, RX는 TX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인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죠? 여러분 컴퓨터하고 허브하고 만나는 라인은요, 1대1로 이렇게 붙게 되어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걸 허브 쪽에서 알아서 RxTX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컴퓨터끼리 연결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TX, TX, RX, RX 이렇게 붙어서 통신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선을 꼬아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 2번이 TX다. 그리고 3번하고 6번이 RX다. 그러면 이 라인을 이렇게 교차시켜서 새로운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라인을 이제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이 라인을 뭐라고 하느냐? TX하고 RX가 보통 라인하고 다르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을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X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로스 라인.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제 중요한 거는 자세한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세트에 맞춰서 우리 수강생들 수에 맞춰서 팀을 구성할 거라 이겁니다. 팀을.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2명이 되면 교대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도 해보고 이게 그 1대1로 교보제가 없을 때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하면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컴퓨터가 한 대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연결해서 해보고 또 이쪽 사람도 연결해서 해보고 그런 구성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성적 처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면 이제 배점, 성적 처리가 뭐 배점이니까요. 우선 이제 수시 시험이 있습니다. 수시 시험이 있고 이게 이제 30%를 차지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고 또는 팀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할지 아마 이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기말고사를 그 간단한 쪽지 시험 정도로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기말고사를 제대로 본다면 팀 프로젝트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생각하기에는 기말고사를
뭐 제대로 보고,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좀 간단하게 하면 어떨까. 왜냐면 어차피 이제 센서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센서에 대해서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 되게 원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면 이제 프로젝트를 또 메인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은 10%. 우리가 그 실습 수업이잖아요. 실습 수업이거든요. 실습 수업은 그 출석 중요하죠. 왜냐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실습할 수가 없으니까 이 출석,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물은 항상 이제 있어요. 그래서 1개 내지 2개를 제가 조사하는 것 같은 거 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다 하면 이제 100점이 되죠. 100점이 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퀴즈를 제가 이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할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뭐 퀴즈가 2점이다, 3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3점짜리에 만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점 기준에 맞은 데다가 3점을 더합니다. 요거는 되게 무시무시한 점수입니다. 왜냐면 그 수시고사 30%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 수시고사에 10점짜리 있죠? 9점짜리죠, 정확하게는. 9점짜리가 얘랑 같은 거죠. 주관식 하나 큰 걸 맞은 거예요. 퀴즈를 풀면. 그러니까 이 퀴즈를 잘하면 되게 좋겠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수업을 잘 들어오고 실습을 잘하면 퀴즈를 풀 거거든요. 그 성실한 학생들이 점수를 얻기에 되게 유리하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저도 그러길 원하고요. 그리고 F 기준을 보면은 뭐 텀 프로젝트를 만약에 결과 보고서를 했는데 뭐 기말고사 안 본 거랑 똑같죠. 뭐 미제출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시험 부정,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 잘 안 하는 경우에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계속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안 해요. 안 하면 모르거든요. 이거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매우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 이상의 결석, 이게 뭡니까? 5번 이상 빠지면 F잖아요. 출석 F. 이거 이제 실제로 이제 수업 내용이랑 상관없이 요거는 그 방침이에요. 방침. 제 방침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침입니다.